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염색체가 뭐고 유전자가 뭐고 DNA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염색체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근데 이게 46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세포 분열 중인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야. 이 세포 분열 중인 세포들 중에서도 이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분열기에서도 중기인데 중기는 굉장히 또 짧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를 일단은 배양합니다. 많이 키워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그러면 여러 개의 세포 중에서 관찰하기 좋은 시기에 있는 세포들이 몇 개가 있겠지. 이때 세포들이 계속 변화하니까 더 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요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염색체들이 또 막 엉켜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개수도 세보고 그 다음에 모양도 보고 길이도 보고 무늬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염색체의 수, 크기, 형태적 특징,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핵형이라고 부르고, 이 핵형을 조사, 관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 분열기 중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한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생물들은 고유의 염색체 개수를 갖고 있고요. 생물 종마다 고유의 염색체의 크기와 고유의 동원체 위치, 그다음에 고유의 무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해보면 이 세포가 어떤 생물, 다시 해서 어떤 종의 세포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고. 같은 종끼리는 핵형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뭐냐면, 같은 종이라고 해도 성이 다르면 염색체가 좀 다릅니다. 사람의 경우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개, 한 쌍의 염색체가 성 염색체로서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요 염색체가 좀 달라요, 핵형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성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특히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가 잘려가지고 좀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덧붙어가지고 좀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뒤집어져서 붙는다거나 아니면 염색체 개수가 1개나 2개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의 돌연변을 우리가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염색체 돌연변이의 경우는 또 핵형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말은 돌연변이가,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핵형이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핵형이 같으면 같은 종이다. 자, 이거는 성립하는 말이 되겠지. 하지만 같은 종이라면 같은 핵형을 갖는다. 요거는 틀린 말이 돼요. 요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은 자기 고유의 염색체 수를 갖는다 그랬어.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요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건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 수는 같지만 다른 종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24개인데 토마토도 24개란 말이야. 얘네 둘은 염색체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르겠어요? 크기나 그런 기타 특징들이 다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고, 반대로 같은 종이라면 염색체 수가 같다,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핵형 분석을 직접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탐구해 보면 염색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람 거예요. 사람 거고, 이게 지금 46개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염색체를 모양이랑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배열해 보는 거야. 얘네들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그렇지? 동원체 위치도 같고, 이런 게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염색체를 한 세트,
어머니가 염색체를 한 세트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주는 거하고 엄마가 주는 게 짝이 짝짝 맞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두 세트 중에서 한 세트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은 것들이 두 개씩 있어. 요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요거하고요. 요거하고요. 똑같죠? 그렇지.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요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다. 서로 상의 같을 동. 이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23쌍이 있겠지. 근데 이 상동 염색체 23쌍 중에서 22쌍은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쌍이 남지. 그치. 나머지 한 쌍은 남자 거하고 여자 거하고 달라. 성에 따라 다르다고. 성을 결정하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염색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성염색체 한번 찾아봅시다. 가하고 나중에 하나가 여자고 하나가 남자인데 여자는 성염색체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X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는 X염색체야. 여자가 갖고 있는 X염색체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는 조금 달라. 많이 짧고 좀 부실해 보인다고. 이때 이 짧고 부실한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염색체라고 불러요. 이 긴 녀석을 뭐라고 하겠어? X염색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를 XX 조합으로 갖는 거고 남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를 XY 조합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도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잘 안 보이네.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입니다. 여기 요거요. 요거 다르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똑같지. 그러므로 얘는 성염색체가 XX인 뭐가 돼? 여자가 되고 얘는 요 짧은 거가 있고 요 긴 거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돼가지고 얘는 XY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짝을 맞춰보는 거야. 짝을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 총 22쌍 그리고 46개 염색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해 놓은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길이 순서대로 염색체의 번호를 붙여놨죠. 그래서 가장 긴 염색체가 1번, 가장 짧은 염색체가 22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성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1번이 두 개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가 뭐가 돼? 상동. 2번 두 개. 얘도 상동. 3번 두 개도 상동. 4번 두 개도 상동. 5번 두 개도 상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1번에서 22번까지 이렇게. 요거는 남녀 공통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상염색체가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XY가 보이죠? 그렇지? 요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성염색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왔지. 핵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상동염색체라는 말이 나왔고 상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 요런 것이 지금 새로 등장한 단어들이다. 그럼 본문을 살짝 봅시다. 동원체의 위치와 염색 양상이 같은 두 개씩 들어있는 염색체 상동염색체 이렇게 부르고 아빠가 주는 23개가 한 세트가 되고요. 엄마가 주는 23개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봐봐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도 그렇지? 같은 배열을 하고 있겠지. 아빠의 인슐린 유전자가 1번 염색체에 있다면 엄마의 인슐린 유전자도 1번 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유전자 배열 순서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빠가 23개 한 세트.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한 세트씩 물려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체세포 속에는 2세트의 염색체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포가 가지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이거를 뭐라고 불러? 핵상이라고 부르는데, 한 세트를 갖는 세포를 우리가 핵상이 n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2세트를 갖는 세포를 핵상 2n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한 세트는 23개겠지?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한 세트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한 세트를 다 갖고 있으니까 체세포의 핵상은 2n이겠죠? 그리고 염색체 수는 46개겠지? 하지만 우리가 다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는 정자나 난자는 다시 한 세트만 가진 세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쵸? 이런 정자나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식세포는, 그러니까 핵상은 n이고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3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번에서 22번까지는 상염색체고, 나머지는 성염색체라고 한다. 뭐에 관여하기 때문에? 성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염색체는 두 종류, XY가 있고, 여자는 X를 2개,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이렇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세트수야, 그렇지? 한 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한 세트이면 핵상 n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핵상 n을 가질까? 생식세포겠지. 정자. 그 다음에 난자도 그렇지. 난자도 한 세트를 갖는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뭘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체세포가 되는데, 걔는 어떻게 돼? 2세트를 갖게 된다고. 2세트가 뭐가 돼? 2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갖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생식세포. 생식세포의 핵상은 이렇게 물어보면 n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다음 2세트를 갖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체세포. 사람의 경우에는 생식세포는 핵상이 n, 염색체 수는 23개. 요걸 좀 편한 기호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체세포는 핵상은 2n, 염색체 수는 46개. 그래서 요거를 좀 기호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2n은 46을 약분해가지고 n은 23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n은 23하고 2n은 46은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생물학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알겠죠? n은 24, 무슨 얘기야? 아, 이거 생식세포구나. 세포구나. 2n은 46, 이건 무슨 얘기야? 요거는 체세포구나. 요렇게. 그리고 염색체 개수는 23개, 46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만 더 가보자. 자, 어떤 세포가 있었어. 이 세포에 요렇게 생긴 염색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염색체,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럼 이 세포의 핵상은 뭐가 될까요? 보면, 이때 핵상을 따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몇 세트 들어있느냐를 따져야 되지. 그렇지. 그럼 한 세트라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한 개씩만 있을 것이고, 2세트라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2개씩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보면 이 3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뭐야? 그러면 핵상은 n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염색체 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염색체 수는 3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얘가 체세포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똑같은 염색체를 몇 개씩 가져? 2개씩. 요렇게 갔겠지. 그러니까 얘는 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똑같은 게 2개씩 들어있으니까 몇 세트가 되는 거야? 2세트 2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몇 개야? 요거 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세포가 만약에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핵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짝꿍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똑같은 게 두 개씩이네. 2n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 개수는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는 핵상이 n 아니면 2n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뭐 3n이니 뭐 4n이니 뭐 8n이니 아니면 그냥 뭐 n이니 뭐 이런 세포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세포들은 또 존재하는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뒤에 가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만날 세포는 딱 두 종류다. 생식세포 핵상 N, 그 다음에 체세포 핵상 EN,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여기 19번 염색체죠. 이 19번 염색체를 좀 더 확대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요렇게 왼쪽에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한 덩어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염색체 응축하는 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 염색체가 응축해서 막대 모양이 되는데, 그치? 응축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DNA 복제예요. 그치? 왜냐하면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려면 나눠지기 전에 DNA를 두 배로 불려서 나눠야겠지. 그래야지만 모든 세포들이 같은 양의 DNA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응축하기 전에 DNA 복제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DNA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DNA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이게 DNA 복제한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DNA는 염색체죠. 두 개의 염색체는 동원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방추사가 와서 붙는 자리인데 이 동원체라고 하는 걸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복제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응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어떻게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원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닥이 이렇게 응축돼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보면은 DNA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덩어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는 완전히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왜? 이 응축하기 전에 뭘 했으니까? 그렇지? DNA 복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NA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신 같은 녀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얘도 뭐라고 부른다? 염색 분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두 개의 염색 분체는 당연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지금 묶여 있죠?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응축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묶여 있는 하나의 염색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분열기, 정기와 중기 염색체는 각각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염색 분체는 방추사가 붙는 동원체 부위가 붙어 있다. 하지만 한 염색체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DNA 복제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완전히 유전 정보가 같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와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는 완전히 같아. 그런데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여기 또 있잖아, 오른쪽에. 그럼 얘하고 얘는 뭐라고 불러?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모양과 크기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어때? 얘하고 얘는 DNA 복제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하고 여기에 있는 정보가 완전히 같겠지. 그렇지?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염색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염색체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하나는 아버지한테 온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온 거란 말이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정보하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같지 않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복제 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복제 후야. 이 파란 염색체하고 요 빨간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야.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그렇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염색체와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A 유전자, 여기도 A 유전자, 여기 B 유전자, 여기 B 유전자 이렇게 똑같이 올 수가 있지. 하지만 한 번 아빠는 대문자 C 유전자, 엄마는 소문자 C 유전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왜 그러냐면 아빠가 주는 정보하고 엄마가 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지. 이 유전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해.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요 자리에 있는 유전자가 눈 색깔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눈 색깔, 여기에 있는 것도 눈 색깔이야. B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전자가 뭐 귓불 모양이다. 여기도 귓불 모양, 여기도 귓불 모양입니다. 근데 C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유전자가 뭐 머리카락 색깔이다 라고 하면 요 C라고 하는 요 자리에 있는 요것도 머리카락 색깔에 관여하고 요것도 머리카락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야. 그래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지. 하지만 얘는 같은 유전자일 수도 있고 다른 유전자일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혈액형 유전자라고 하면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거지. 근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아빠도 A를 주고 엄마도 A를 줄 수도 있지만 아빠는 A를 줬는데 엄마는 B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있어서 같은 형질 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얘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때 얘네들은 똑같은 게 자리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게 자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빠도 쌍꺼풀 유전자를 주고 엄마도 쌍꺼풀 유전자를 줄 수도 있지만 아빠는 쌍꺼풀 유전자를 줬는데 엄마는 외꺼풀 유전자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 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관여하니까 같은 위치에 있겠죠.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상동염색체 쌍의 각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같은 형질, 그렇죠?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우리 뭐라 불러?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떻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불러? 동형접합성이라고 부르고 다른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이형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두콩의 모양이 둥근 콩, 주름진 콩이 있었어. 우리 그때 이렇게 배웠지. 라지알이면 둥근 콩. 라지알 스몰알이어도 둥근 콩. 스몰알이면 주름진 콩.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때 자, 유전자 종류는 두 개지. 라지알 유전자와 스몰알 유전자. 이 라지알 유전자와 스몰알 유전자 이거 두 개 다 뭐에 관여하니? 콩의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에 관여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같은 형질에 관여해. 그럼 이 라지 R이든 스몰 r이든 어떻겠어?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존재하겠지.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같은 자리, 이 위치, 이 위치가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 라지 R 유전자, 이 자리에 라지 R 유전자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또는 한쪽에는 라지 R 유전자가, 그렇지? 한쪽에는 스몰 R 유전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이 경우에는 아빠한테는 라지 R을, 엄마한테는 스몰 R을 받은 게 되는 거지. 때로는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겠어? 한쪽에는 스몰 R, 다른 한쪽에도 스몰 R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이때 이 두 염색체는 뭐가 돼? 상동 염색체가 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유전자가 들어오니까 이 같은 자리에 있는 이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 대립 유전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DNA 복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되면 이쪽에 라지 R이 오는데 이 반대쪽 여기에도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라지 R이 와야 돼. 자, 이 두 개의 염색 분체는 DNA 복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쪽에 라지 R이 왔는데 이쪽에 스몰 R이 온다. 이건 불가능하겠지. 왜?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 라지 R이면 여기도 라지 R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염색 분체, 얘네들은 완전히 같은 유전자를 갖게 되고, 그렇죠? 다음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 요 같은 자리에는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다. 같은 게 오는 걸 우리가 동형접합성, 다르게 오는 걸 우리가 이형접합성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요 그림이에요. 복제를 하면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 분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라지 C가 있다면 여기도 반드시 라지 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핵형 분석 살짝 연습만 좀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얘 핵상 몇일까? 요 첫 번째 그림 핵상. 자, 뭘 찾아야 된다 그랬지? 똑같은 게 몇 개씩. 그러면 요건 똑같은 게 지금 두 개씩 있지. 2n. 그렇죠? 그 다음 총 합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그래서 2n은 8. 핵상은 2n이고 염색체 수는 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어때? 핵상은 2n이고 염색체 수 8개죠. 근데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가 뭐야? 얘는 염색 분체 2개로 된 염색체네.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 왼쪽 그림에서 뭘 하게 되면 DNA 복제를 하게 되면 요런 그림이 되겠구나. 또는 오른쪽 그림에서 뭐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오른쪽 거 한번 봅시다. 얘는 어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없죠? 한 개씩밖에 없죠? 그렇지. 그럼 핵상이 n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염색체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이건 생식 세포겠네. 얘들은 체세포겠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라마. 자, 일단 여기에 두 종류의 생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딱 봐도 두 종류예요. 한 종은 펭귄이고 한 종은 공룡이에요. 알겠지? 가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 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게 2개씩 있어. 그쵸? 그럼 얘는 핵상이 뭐가 돼? 2n.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6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얘들이 성결정을
xx는 암컷, xy는 수컷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봐봐. 이 6개의 염색체 중에서 2개, 한 쌍이 성염색체겠죠. 근데 그 성염색체가 어때? 이 6개 중에서 어느 것이 성염색체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과 크기가 다 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암컷, 수컷. 암컷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펭귄이라고 해봅시다. 펭귄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마를 한번 보세요. 마도 가만 보니까 핵상이 2n이고 염색체 수가 6개야. 그치? 그런데 염색체의 모양을 보아하니 다르죠. 그러니까 가세포하고 마세포는 같은 종의 생물이 아니겠지. 염색체 수는 같지만 핵형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공룡이 됩니다. 진짜 공룡이란 거 아니고 공룡이 돼요. 얘는 6이 됩니다. 이 공룡을 한번 근데 자세히 봐봐. 여기 얘랑 같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같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좀 짝이 안 맞는단 말이야. 아하, 요 녀석이 뭐구나, 성염색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요게 뭐가 되고, X염색체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Y염색체가 돼. 이렇게. 그래서 마는 수컷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가는 펭귄 암컷, 그 다음에 마는 공룡 수컷,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 다, 라를 보세요. 그럼 나는 어때? 펭귄 거랑 비슷해? 공룡 거랑 비슷해? 이거는 공룡 거네. 그쵸? 공룡 거랑 염색체 모양이 같잖아요. 얘는 공룡이구나. 아마도 공룡의 생식세포 되겠죠. 다도 공룡이네요. 라는 가하고 비슷하잖아. 얘는 펭귄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핵상이 n이고 염색체 수가 3개지. 그치? 그런데 요걸 보니까 아까 마에서 본 무슨 염색체야? Y 염색체야. 이렇게. 수컷으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왜? 암컷은 Y 염색체를 안 갖잖아. 그러니까 Y 염색체가 들어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수컷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구나? 정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나를 보니까 성염색체가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지금 X염색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정자가 될까 난자가 될까? 핵상은 n이고 염색체 수는 3개죠. 그렇지? 근데 이건 정자인지 난자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X염색체는 수컷도 갖고 있고 암컷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일 수도 난자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 일단 펭귄 한번 보겠습니다. 펭귄은 얘가 여자라 그랬지. 그치? 펭귄은 가가 여자라 그랬어. 근데 라를 보니까 여기 하얀 거 긴 거하고 요거 하얀 거 긴 게 똑같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회색 짧은 거랑 여기 회색 짧은 게 똑같죠. 그치? 그런데 여기 까만 거 짧은 게 있는데 가에는 까만 거 긴 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네들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 까만 긴 게 X염색체고 이 까만 짧은 게 Y염색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얘는 N은 3이고 아마도 얘는 정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정자일지 난자일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이건 조금 어려울 텐데 수능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들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뭐 염색 분체니 상동 염색체니 이게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워.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오늘 좀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